부하 여성 장교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공군 대령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을 부인했지만 동료들의 일관된 진술에 중형을 받았습니다. 집중호우가 내리면 운동장 전체가 흙탕물에 잠기는 학교가 있습니다. 수년째 피해가 반복되고 있지만 모두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올해 추석을 앞두고 사과와 배 작황이 좋아 풍년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수용으로 쓸 대과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여성 장교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전 공군 17 전투비행단 대령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대령은 줄곧 혐의를 부인했지만 CCTV 영상과 동료들의 일관된 증언으로 결국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청주에 주둔하는 공군 17 전투비행단에서 전대장으로 근무했던 대령은 지난해 10월 직속 부하 여군에게 성폭력을 저질렀습니다. 회식이 끝난 뒤 술을 더 마시자며 여성 장교를 관사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관사로 가기 전에도 성추행은 이어졌습니다. 즉석 사진 촬영을 핑계로 손을 잡거나 허리를 감싸 안았고 관사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도 손을 만지는 등 신체 접촉을 반복했습니다. 이 같은 성폭력 사실은 군인권센터 고발로 드러났습니다.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손을 만지면서 공군에 계속 있게 되면 3번은 나를 보게 될 거다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임관한 지 1년도 안 된 피해 장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부대를 옮겨야 했습니다. 가해자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줄곧 혐의를 부인했고 일부 신체 접촉도 추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와 주변인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와도 모두 일치한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피해 회복 노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면서도 성폭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해자 측은 선고 결과 자체는 다행이라면서도 공군의 2차 피해 방지 대책은 여전히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군 성폭력 사건에서는 2차 피해가 기본 옵션처럼 따라옵니다. 가해자 분리가 됐다고 하지만 가해자가 짐을 가지러 온다는 명목하에 와서 증거를 조작하려고 했고 재판 직후 피고인 측은 법정에서 고성으로 항의하며 소란을 빚었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충북도의회가 오송 참사 희생자를 위한 국가 차원의 추모 사업을 제안한 것에 대해 유가족과 생존자들이 이양섭 도의장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오송 참사 유가족 생존자 협의회는 유가족과 대화를 약속한 지 하루 만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국가적 추모를 제안했다며 추모가 국가의 몫이라는 건 충청북도의 책임 포기 선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충북도의회는 추모 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 5천만 원을 전액 삭감한 뒤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국가적 추모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오송 참사 당시 침수 피해를 당한 주민들이 2년째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현희 국회의원은 주변 농경지, 주택, 공장 등이 침수돼 수백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논리로 정부나 지자체, 사고 원인 업체까지 아무도 배상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송 참사 청문회에 참석했던 금호건설 대표는 법적 책임과 별개로 실질적 지원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습니다. 집중호우가 내릴 때마다 운동장 전체가 흙탕물에 잠기는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 옆에 있는 밭에서 빗물과 함께 토사가 흘러 들어오는 건데 지자체와 밭 소유주가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학교와 학생들만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김주혜 기자입니다. 폭우가 쏟아지자 운동장은 순식간에 흙탕물로 뒤덮였습니다. 인조잔디가 깔린 바닥은 흔적도 안 보이고 보도블록 위까지 흙탕물이 밀려들었습니다. 학교 강당 옆 배수로를 통해 토사와 물이 흘러오면서 배수로가 막혀 벌어진 일입니다. 학교 담 밖에서 토사와 물이 집중호우로 인해서 오면서
체육관 옆에 배수로를 넘치면서 운동장 전체가 침수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체육 활동을 못했지요. 운동장 반 이상이 물에 덮여가지고 애들이 미끄러지고 막 신발 벗고 교실로 들어가려고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물이 안 빠지더라고요, 다.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됐었습니다. 토사가 흘러내려온 곳은 학교 바로 위에 있는 밭입니다. 옹벽을 경계로 밭과 학교 사이에는 도로가 나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흙탕물이 중학교 옆에 있는 이 농지에서 도로 밑을 지나 건너편에 있는 학교까지 흘러들어갑니다. 이 같은 피해는 지난 2022년 이후 집중호우가 쏟아질 때마다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학교와 토지 소유주는 새로 개설된 도로를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학교와 농지 사이에 도로를 만들기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밭 소유주는 농경지의 토지 형태를 변경한 적이 없으며 도로를 개설할 당시 배수시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데에 원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천구는 도로 공사를 하면서 배수시설은 건드리지 않았다면서 도로가 원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유지인 만큼 밭 소유주가 토사 유출 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겁니다. 재난의 위험이 있어서 목숨에 관여되지 않는 이상은 관에서 처리해드리기에는 부담스러운 사항이 있습니다. 수년간 피해가 반복되는데도 정확한 원인조차 찾지 못하면서 피해는 학생들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진천교육지원청은 자체 예산을 들여 배수로 용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혜입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청주 시외버스 터미널 민간 매각을 반대하는 모임을 만들어 오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이번 매각에 법률 위반 소지와 특혜 의혹이 있고 어떠한 공론화 절차도 없었다며 청주 시민의 공유 재산을 민간 자본의 헐값에 넘기는 반민주적, 반시민적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조례에 따른 시정 정책 토론과 주민 감사를 청구해 매각 절차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산지에선 제수용으로 쓸 사과와 배수화기 한창인데요. 전체적인 작황이 좋아 지난해보단 안정적인 공급이 예상됩니다. 다만 차례상에 올라가는 사과 대과는 물량이 부족한 상태라고 합니다. 허지 기자입니다. 국내에서 최대 물량의 사과가 집결하는 충주의 거점 유통센터. 지난주부터 몰리기 시작한 홍로 사과를 분류하고 세척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현재 처리량만 하루 100톤. 전국 대형 물류센터로 보낼 선물용 사과도 포장되고 있습니다. 올해 작황은 지난해보단 좋아 공급과 가격 형성은 안정적입니다. 다만 차례상에 올릴 큰 사과, 이른바 대과 물량이 부족합니다. 올여름 너무 더워 알이 잘 크지 않은 데다 늦은 추석과 긴 연휴에 대비해 일찌감치 분산 출하된 것도 원인입니다. 특품 사과의 기준이 되는 안동 도매시장 거래 가격은 지난 20일 10kg 한 상자에 6만 3천 원에서 이틀 만에 8만 1천 원대로 올랐습니다. 연휴 직전 예보된 비 역시 막판 변수로 예상됩니다. 비가 오면서 전체적으로 남아있던 대과들이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면서 수급에 조금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과와 더불어 필수 제수 과일인 배는 작황과 가격이 좀 더 안정적입니다. 올해 초 꽃이 지기 직전 내린 눈이 큰 걱정이었는데 우려와 달리 상당수가 지난해보다 더 많이 달리고 좀 더 크게 여물었습니다. 시장 가격도 큰 변동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황이 안 클까 봐 또 걱정했거든요. 냉해 피해를 입어서 그랬는데 생각보다 그래도 과수가 크기도 괜찮고 해서 2주 전 예측된 올해 재래시장 차례상 물가는 사상 최대를 기록한 지난해보다 1.1% 하락한 30만 원 아래로 떨어진 가운데 일부 품목은 막판 변수도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가격 상승에 대비해 유통사에 할인액 500억 원을 풀고 일부 부족한 축산 품목은 비축 물량을 시장에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지난주 개막한 제천 국제 한방 천연물 산업 엑스포에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막 이후 나흘 만에 13만 명이 찾았는데요. K뷰티 열풍의 화장품 수출 계약도 속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일 개막 이후 나흘 동안 엑스포장을 찾은 관람객은 13만 명입니다. 한방과 바이오를 넘어 천연물 산업까지 범위를 넓혀 다양한 전시와 체험 행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번 엑스포의 가장 큰 특징은 기업들이 서로 만나 거래를 하는 이른바 B2B 프로그램인데 K뷰티 열풍을 타고 화장품 수출 협약이 잇따라 성사되고 있습니다. 화장품 전문 생산 기업 웰리스 글로벌과 제천 지역 화장품 기업인 코이엠이 각각 일본과 호주 기업과 수출 협약을 했습니다. 엑스포 조직위는 기업이 원하는 바이어를 초청할 수 있도록 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초청 프로그램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천연물을 주제로 한 학술 행사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난 22일부터 열린 국제 천연물 심포지엄에서는 전 세계 석학 450여 명이 모여 천연물의 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논의했는데 특히 인공지능과 첨단 기술을 접목한 천연물 소재 개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번 심포지엄 주제 발표 결과는 향후 천연물 정책 개발과 산업화 전략 방안으로 활용됩니다. 충청북도에서 처음으로 여는 정원 박람회도 오는 28일까지 제천 한방 엑스포 공원에서 열립니다. 일요일인 28일까지 닷새 동안 다양한 정원과 정원 산업에 관한 전시 부스를 운영하고 체험 행사도 이어집니다. 충청북도는 박람회를 계기로 전문가 양성과 정원 산업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불가리아 기자협회 대표단이 한국기자협회와 교류를 위해 사흘간의 일정으로 충북을 방문했습니다. 불가리아 기자협회 대표단은 오늘 영동 세계국악엑스포 현장을 찾아 전통음악의 아름다움을 체험하고 세계화 가능성을 취재했습니다. 대표단은 남은 기간 청주 공예비엔날레 행사장과 청남대 등을 찾아 충북의 문화와 역사를 취재하게 됩니다. 충북기자협회는 외신 기자들의 첫 충북 방문과 현장 취재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군을 대표하는 가을 축제가 잇따라 개막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대표 농업축제인 2025 청원 생명축제가 열흘간의 일정으로 오늘 오창읍 미래지 농촌 테마공원에서 개막했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장터와 축산물 판매장에서 지역 농축산물이 시중보다 저렴하게 판매되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충주에서는 우릉문화제가 닷새간의 일정으로 개막해 충주 탄금공원과 충주문화회관 일원에서 가야금과 판소리 등 전통 공연과 다양한 전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음성지역 농산물 통합축제인 2025 음성 명작 페스티벌은 내일부터 나흘간 음성군 금항읍 금빛 근린공원 일원에서 열립니다. 용인 충주 간 민자 고속도로가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이종백 국회의원에 따르면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서 서충주까지 55km를 잇는 민자 고속도로가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고속도로는 후속 절차를 거쳐 2030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신규 교통 물류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주국제공항의 민간 전용 활주로 건설을 논의하는 정책 포럼이 오늘 충북연구원에서 열렸습니다.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충북연구원이 주최한 이 포럼에서는 중부권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동력으로 청주공항의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이 꼭 필요하다는 토론과 발제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충북기후위기 비상행동은 활주로 확장으로 인한 소음과 대기오염이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충북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